똑같이 우리는 이걸 본 적이 없어요. 매수인은 이 토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서초동 100번지로서 이거는 대지고 면적이 330제곱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송파구 구청장도 나도 동물 좋아한다 해서 사자동, 호랑이동, 사슴 그 최종 지번 토지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이제 등기의 일반적인 종류라든지 그리고 유효요건 효력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등기가 유효하여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법에서 정해놓은 그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이것을 제2장부터 보게 되는데요. 자, 등기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등기요. 자, 우리가 등기 그러면 권리를 등기하게 됩니다. 권리에는요, 이제 소유권이 있고요. 소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있겠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는 저당권, 전세권 등이 있겠죠. 자, 소유권 등기는요, 크게 다시요. 가장 최초로 이루어지는 등기인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있고요. 최초 이루어지는 등기, 보존 등기가 있고, 자, 보존된 등기에 대해서 이제 소유권이 이전될 때마다 이루어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겠죠. 자, 이 이전 등기는 그 원인에 따라서요,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될 수도 있고요, 또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될 수도 있고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전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현실에서요,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등기는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고요. 이 소유권 이전 등기도 그 원인이 이 매매인 경우가 가장 많죠. 따라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등기인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중심으로 우리의 전체적인 등기 절차를 살펴봅니다. 자, 그러면 갑에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을에게 이제 X 물건 10억 원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고 해보죠. 이전 등기.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만약 갑이 최초의 소유자였으면 등기부가 이렇게 되겠죠. 물론 이제 갑부의 기록이 되겠죠. 소유권 등기니까. 일해가지고 갑이 최초의 소유자였다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해가지고 이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겠죠. 자, 등기 원인은 이제 적습니다. 매매라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는요, 등기 원인을 적지를 않고 이전 등기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등기 원인을 적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기가 되면은요, 당사자들이 원하는 대로 등기가 됐습니다. 자, 등기가 됐을 때요. 자, 갑에게서 을에게로 등기가 넘어오게 되면 갑은 어떻습니까? 이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상실하고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자, 당사자가 이제 원하는 대로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자, 권리를 잃게 되는 자, 등기가 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자, 이게 등기부상으로 보는 겁니다. 등기부상으로 봤을 때 불이익을 받는 자, 이런 사람들 우리는 등기 의무자라고 합니다. 의무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를 통해서 이득을 얻는 자, 권리를 취득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등기 권리자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때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를 합쳐서요, 이것을 당사자라고 해요. 당사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등기는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중심으로 봤을 때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랬을 때요,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있어서요, 등기는 원칙적으로 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신청주의예요. 그래서 등기 절차에 등기는 크게 등기를 신청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신청 절차가 있고요. 자,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은 이제 등기관이 등장을 하게 되겠죠. 등기관이 등장을 해서 등기를 실행하는 절차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 절차는 크게 신청 절차와 실행 절차로 이제 구별하는데, 먼저 이제 신청 절차를 봅니다. 특히 이제 신청 절차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등기는 이루어진다. 자, 권리를 을이 언제 취득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은 을의 자유잖아요. 그렇죠.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서 자유이기 때문에 신청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신청주의라고 합니다. 신청주의.
등기는 신청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신청주에서요. 1 보시면은 자,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그런데 이때 일반 국민들이 신청하면은 신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관공서들끼리 등기를 요구하게 되면 이것은 촉탁이라고 합니다. 관공서의 촉탁. 관공서의 촉탁은 실질적으로 신청과 비슷한 거죠. 관공서가 신청하면은 촉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청에서 이루어진다. 촉탁 등기의 대표적인 것은요. 이런 게 됩니다. 만약에 국세청, 국세청이 있는데 세금을 안 내요. 자, 세금을 안 내면은요, 어떻습니까? 세금을 내라고 하는데 안 내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가는 거죠. 압류가 들어가가지고, 이걸 경매를 통해가지고 세금을 징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그 압류 등기요. 압류는 세무서장이 등기소에 촉탁을 하는 거죠. 세무서장에 이제 문서를 써가지고요, 보냅니다. 촉탁을 하는 거죠. 등기소에 연락해가지고 등기소로, 압류 좀 해주십시오라고 촉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무서장의 촉탁에 따라서 등기소에서 이제 압류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세무서장이 신청하기 때문에 이것을 특히 관공서가 신청하니까 촉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압류 등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 세무서에서 알아서 할 문제죠. 세무서장이. 그래서 그 사람의 촉탁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다만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 자, 원칙은 신청, 촉탁에서 이루어지지만 예외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때로는 등기소에서 등기관의 직권에 의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 등기관의 직권이라든지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되는 등기도 있는데 이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자, 신청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자유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요. 동그라미 1 다만해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는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뒤에서 다루게 됩니다. 또 양가로 3번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촉탁에 의한 등기는요. 맨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하게 됩니다. 맨 마지막. 등기법 맨 마지막. 촉탁에 의한 등기는 좀 복잡해요. 맨 마지막에 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넘기시면은 이제 신청주에 예외해가지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등기도 있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신청해야지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등기에 있어서는 등기관이 직권을 하게 되는데, 자, 직권을 하는 등기의 모습은 213페이지에 쭉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등기들을 이제 직권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직권에 대한 등기는요, 우리가 뒤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개별 등기를 다루면서 이런 경우에는 또 직권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루게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우리가 뒤에서 공부할 내용들을 이제 하나로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정리를 해 놓은 것이고 하나하나는 우리가 뒤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밑에 212페이지 보시면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되는 등기도 있다는 거죠.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는요.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란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를 말한다. 이의신청이라는 말이 있을 때만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예요. 그 이외에도 법원에 여러 가지 명령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갑니다. 법원의 명령 들어가는데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는요. 일반적으로는 촉탁에 의한 등기가 되고요. 이의신청이라는 말이 있었을 경우에만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라고 하는데 그 이의신청 절차는요. 우리가 2장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니까 그때 잠깐 또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의신청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신청에서 이루어진다.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당사자의 이제 등기 신청 행위가 있어야 되겠죠. 등기 신청 행위. 자, 등기 신청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때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만이 이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테마로서요.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등기 신청의 적격,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신청 행위가 필요한데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 이것을 등기 신청 적격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말로 등기 능력, 등기 당사자 능력 여러 가지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이 있는 자만이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했을 때, 자, 그래서 1 보시면요. 등기 신청 적격이라는 것은 등기 절차상
자, 그러면 누가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느냐? 등기 신청은 당사자에서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당사자들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 즉,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만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는요. 이 등기부만 보고 판단하거든요. 등기부만 보고 등기부를 통해서 이익을 얻느냐, 불이익을 얻느냐에서 판단하는데 그럼 결국 등기부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등기부에 자기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자,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 등기 명의인이 되는 거죠. 등기부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들만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없으면은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가 없고,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만이 등기 신청 적격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등기부에는요, 등기부에는 권리를 기록하기 때문에요. 자, 등기부에 자기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은 등기는 권리에 관한 등기이기 때문에 권리 능력을 갖는 자만이 등기 신청 적격을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권리 능력. 권리 능력.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권리 능력을 법인격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법인격.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만이 등기를 명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법에서 권리 능력을 갖는 자로는요. 권리 능력은 자연인. 자연인은 생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생존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자연인이라고 해요. 자연인은 권리를 가질 수가 있고 따라서 등기 신청 적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존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예외적으로 법에 의해서 그 인격이 부여된 자가 있어요. 인간처럼 취급된 자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법인이라고 합니다. 법인. 자, 법인에는 사단법인, 사단법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네,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단체에 일정한 법인격을, 그러니까 사람의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을 우리는 사단법인이라고 하고 재산의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을 우리는 재단법인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권리 능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사람의 단체나 재산의 단체가 권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요 외부적으로 공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일정한 절차, 즉 법인화가 되는 절차를 통해서 법인 등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화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인 등기가 돼 있는 것들만 우리는, 그러니까 법인 등기부가 있어요. 법인 등기부. 이건 부동산 등기부가 아니라 법인 등기부에 법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들만 우리는 법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법인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단체라든지 재산의 단체가 이 법인화 과정을 거쳐서 법인 등기가 되면 우리는 법인이라고 합니다. 법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연인과 법인이 권리 능력을 가져요. 법인의 대표적인 것은요, 이제 대표적인 게 회사가 되겠죠. 회사, 주식회사 삼성전자,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이런 게 다 법인입니다. 그리고 뭐 영리법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비영리법인으로서 뭐 제향군인회, 경찰공제회, 이런 것들도 이제 법인화가 됐으면 이제 법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권리 능력을 갖는 자는 우리 민법에서 딱 두 사람만 인정해주고 이 사람들만 이제 등기 신청 적격을 인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외적으로요, 권리 능력이 없지만은 등기 신청 적격이 인정되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또는 권리 능력 없는 재단이 있어요. 자,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은요, 권리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요, 법인화가 안 돼 있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합니다. 즉, 사단의 실체, 재단의 실체는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지만은 법인화 과정을 거쳐서 법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해요. 법인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법인화 아닌, 권리 능력 없는, 그러니까 권리 능력이 없겠죠. 권리 능력이 없습니다. 법인화가 안 됐으니까. 법인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법인 아니라는 의미를 다시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법인 아닌 사단 또는 법인 아닌 재단,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 이런 것들도 예외적으로 등기 신청 적격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요. 이 사단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문중, 우리가 보통 문중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같은 조상을 모시는 후손들의 모임을 문중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요, 이제 우리 법에서는 종중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중. 그리고 이제 교회예요, 교회. 자, 교회도 신도들의 단체가 되는 거죠. 사람의 단체예요. 신도들의 단체고, 그 교회 다니는 신도들의 단체가 되고, 종중도 같은 조상을 모시는 후손들의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의 단체예요. 사람의 단체이니까 사단의 성질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끔요, 이런 문중이 돈이 많다든지, 교회가 굉장히 돈이 많다든지, 재산,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든지 했을 때는요, 법인화가 된 것들도 있어요. 사람의 단체로서 법인화가. 그래서 사단법인으로 법인화가 된 것이 있고요. 그러나 대부분은요, 법인화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법인화가 안 돼 있는, 즉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적인 것이죠. 권리능력 없는 사단, 권리능력 없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 법인 아닌 사단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종중이나 교회가요, 법인화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나 종중이 소유하는 토지가 있었을 때요. 토지, 교회나 만약에 교회나 종중은 법인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권리 능력은 갖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등기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요, 이 종중이나 교회가 토지를 가지고 있었을 때요, 이 토지는 법인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누가 소유하느냐 했을 때요, 이 토지는 소유는 이 종중의 구성원, 그 다음에 교회의 구성원이 있겠죠. 그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죠.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자,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 즉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의 그 구성원들이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로 우리는 총유라고 합니다. 민법 시간에 공동 소유 시간에 나오게 되는 거죠. 총유라고 해요. 그래서 공동으로 소유를 합니다. 자, 공동으로 소유하기 때문에요. 자, 만약에 법인 아닌 사단, 이게 갑종중이다라고 했을 때요. 여기가 을교회다라고 했을 때요. 만약에 이때요, 구성원이 전원의 총유 공동으로 소유하기 때문에 등기를 함에 있어서도 법인 아닌 사단 같은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이죠. 법인 아닌 사단 같은 경우에는 등기 신청 적격이 없다, 등기 명의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어떻습니까? 구성원 전원의 이름으로 어떻습니까?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구성원이 10,000명이 될지 10만 명이 될지를 모릅니다. 전원의 이름으로 등기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겠죠. 따라서 어쩔 수 없이요, 그 등기는 갑종중 이름으로, 을교회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등기는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구성원이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그래서 갑종중이나 을교회가 소유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등기는 어쩔 수 없이 이 교회 이름으로, 종중의 이름으로 등기는 해줄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비법인 사단, 이런 것들도 등기 능력을 인정을 해줍니다. 현실적인 필요라는 거죠. 또 재단도요, 재단도. 자, 법인 아닌 재단의 대표적인 것은요, 이제 절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전통 사찰이에요. 전통 사찰. 전통 사찰이에요. 전통 사찰. 또는 우리가 재단 그러면 대표적인 게 학교 법인이 되는 거죠. 학교 법인은요, 일반적으로 그 학교 법인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재단 법인 등기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래야 그 학교 졸업했을 때 졸업장이 나오고 있겠죠. 그래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다 등록되어 있는 거죠.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대안학교라든지 타가소, 유아원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은 등기가 법인화가 안 돼 있을 수도 있겠죠. 거기는 나와봤자 졸업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정규 학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법인화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안학교라든지 유치원, 유아원, 전통사찰 이런 것들이 해당돼요. 자, 그러면은 전통사찰이 있으면요, 전통사찰이랄지 유아원, 유치원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유하는 부동산이 있게 되겠죠. 자, 부동산이 있게 되는데 이 부동산을요,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법인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재단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못하면은요, 재단 이름으로 등기를 못하면은 그러면은 이건 등기를 아예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등기를 아예 못해버리잖아요. 여기는 구성원이 없어요. 제3의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하다 보니까 구성원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성원 이름으로 등기도 할 수 없고요. 재단 이름으로 등기를 못하면 아예 등기를 못하게 되잖아요. 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통 사찰이라든지 또는 유아원, 타가소 이런 것들은 다 법인 아닌 재단으로서 그 재단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전통 사찰은요, 일반적으로 재단으로 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사단으로 구성해요.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그 신도들이 돈을 모아서 어떻습니까? 신도들이 모아서 그 교회를 만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신도들이 공동 소유한다고 해도 돼요. 그러나 법인 아닌 사단 중에서 이 전통 사찰 같은 경우는요, 법인 아닌 재단으로 보는 이 전통 사찰 같은 경우는 불국사 같은 경우가 그 신도들이 공동으로 소유한다라고 할 수가 없죠. 소유한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지 않고요. 이것은 그냥 재단으로 취급합니다. 재단으로. 아무튼 등기법에서는 법인 아닌 사단이든 법인 아닌 재단이든 간에 다 어떻습니까? 권리 능력은 없지만 등기 능력은 인정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요걸 기초로 해서 하나씩 보면 됩니다. 자, 양가로 등기 신청 적격이 인정되는 자에서요. 양가로 2번 보시면 자연인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를 자연인 인정되고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외국인도요. 살아있는 사람이면 일정한 범위 내에서요.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도요. 토지 같은 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번 보시면 태아요. 태아는 아직 태어나기 전이죠. 우리가 생존 그랬을 때는요. 출생에서 사망까지를 우리는 생존이라고 합니다.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태아가 모체 밖으로 전부 노출됐을 때 출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직 노출되기 전에 그 태아는요. 아직 자연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태아에게는 등기 능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보시면 법인 있죠. 법인은 등기 능력을 갖는다라는 거죠. 법인이면은요, 뭐 사단법인이든 뭐 재단법인이든 영리든 비영리든 공법인이든 사법인이든 다 불문하고 다 등기 능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4번 보시면 법인 아닌 이제 사단 또는 재단이 있는 거죠. 자,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법인 아닌 사단. 그러니까 권리 능력은 없지만은 법인 아닌 사단, 재단도 등기 신청 적격을 갖는다. 그래서 그 1번 보시면 있죠.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있어서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기 권리자 의무자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단 명의로, 그 재단 명의로 등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동리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 자, 등기는 이제 뭐 살아있는 생명체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대표자가 와서 등기를 신청하게 되겠죠. 그리고 양가로 5번 보시면요. 국가 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국가도 소유할 수가 있죠. 소유할 수 있습니다. 권리 능력을 갖습니다. 국가도 소유할 수가 있어요. 자연인은 아니에요. 국가는. 그리고 국가는요. 법인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법인은. 국가는 좀 다르죠. 주권이라는 게 있고 일반적인 사람의 단체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국가도 소유할 수가 있어요. 권리 능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국가도 등기 능력을 갖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요.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에요. 그 지역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하나의 법인입니다. 법인. 법인이기 때문에 권리 능력을 갖는다는 거죠. 권리 능력을 갖기 때문에 등기 능력을 갖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그러면은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있죠. 기초자치단체는 이제 시군구를 말하는 거죠. 이때 구는 자치구, 다시 말해서 광역시나 특별시 안에 있는 구만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보시면은요. 그러면 읍면동리요. 읍면동리. 읍면동리는 좀 이야기가 다르죠. 자, 읍이라든지 면, 동, 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자치단체는 아니죠. 지방자치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읍면동리는 등기 신청 적격이 없는 거죠. 읍면동리는 권리 능력이 없습니다. 읍이나 면이나 동이나 리는 권리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읍면동리 이름으로는 원칙적으로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요. 다만 이 동리요. 동리. 이건 좀 다릅니다. 동리는요. 우리가 전원일기 보시면 양촌리가 있죠. 양촌리가. 양촌리에서요. 거기 그 마을회관을 만들었습니다. 마을회관을. 자, 마을회관을 돈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마을회관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마을회관은 누가 소유하겠습니까? 이 주민들이 돈 걷어서 만든 마을회관이잖아요.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이 동주민, 그러니까 양촌이니까 리 주민이 되겠죠. 이 주민들이 어떻습니까? 양촌리 주민들이 어떻게 돼요? 공동으로 소유하겠죠. 양촌리 주민이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그럼 이때요, 이 양촌리는요, 양촌리 주민, 양촌리라는 것은 양촌리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양촌리는 하나의 단체가 되는 거죠, 단체. 양촌리는. 주민들을. 그래서 우리가 단체성을 있다라고 했을 때는요, 어떤 뭐 조직이 있고요, 대표자가 있으면은 우리는 그걸 단체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양촌리는요, 이 양촌리 주민들에 의한 단체로 구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촌리는 어떻게 됩니까?
비법인 사단의 성질을 갖는다는 거죠. 비법인 사단의 성질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양촌이가 대표자가 있고 그러니까 양촌 주민들 간에 어떤 최불암씨가 대표자가 되는 것이고 회장이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자치 규칙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러면은 양촌이 주민을 구성을 하는 양촌이는 하나의 비법인 사단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비법인 사단이 어떻습니까? 소유하고 있는 거죠. 비법인 사단의 구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니까 이 마을회관은 양촌이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총유가 되는 거죠. 총유. 그러면 이때 마을회관을 등기를 할 때요. 마을 사람들 전체 주민 이름으로 등기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사람들은 또 이사를 가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등기하는 게 마을 이동도 굉장히 많고 하면은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양촌리 이름으로 어떻습니까? 등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양촌리 이름으로. 그래서 동이나 리는요. 동이나 리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요. 지방자치단체는 아닙니다. 이것은 지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지자체는 아니기 때문에요. 지자체로서 등기 신청 적격을 갖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동이나 리가요. 이렇게 비법인 사단을 구성했을 때요. 비법인 사단을 구성하게 되면은 이때는 그 비법인 사단으로서 등기를 할 수는 있다는 거죠. 등기를 할 수는 있다. 그래서 읍면동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등기 신청 적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이나 리가요.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을 때는 등기 신청 적격을 갖는다라는 거죠. 이건 좀 틀린 겁니다.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등기 신청 적격을 갖는다. 그리고 양가루 6번에는요. 조합이 있는데요. 조합은요. 이렇게 사단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사단 그러면 사람의 단체로서요. 사람의 단체로서 어떤 그 조직을 갖추고 있고요. 대표제나 총회라는 어떤 조직을 갖추고 있고 나아가서 규칙, 내부 규칙이 있습니다. 뭐 회칙이나 정관, 기타 규칙들이 있어요. 이런 규칙에 의해서 활동을 하게 되면은 돌아가게 되면 조직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것을 단체성이 있다고 봐요. 자, 그런데 조합은 어떤 규칙, 사람의 모임이긴 하지만은 어떤 규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대표자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면 우리는 조합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조합은 뭐냐면요. 공동 사업을 위해서요. 공동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그냥 모임이에요. 공동 사업을 위해서 모임 이렇게 쓰죠. 동업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공동 사업을 위한 동업자들의 모임. 동업자 모임.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같은 일. 동업자들의 모임이에요. 사단은 교회에서 있는 사람들이요. 무슨 동업자라고 하지는 않죠. 그래서 공동 사업을 위한 동업자들의 모임을 우리는 조합이라고 합니다. 조합. 자, 이런 조합은요, 이 동업자들의 모임이어가지고요. 그러면 이 동업자들이 모여가지고요, 어떤 땅을 사가지고 공동 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이때요, 이 땅은 누가 소유하느냐에 있어서요, 갑, 을, 병 동업자들이 모여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공동 사업을 하게 되면요, 이런 조합에 있어서 그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를요, 우리는 합유라고 합니다. 합유. 동업자들의 모임일 뿐인 거예요. 합유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합유는요, 이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나라는 거죠.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고, 이 동업자들의 모임은요, 따로 법인격이 없습니다. 이 조합은 따로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아요. 단체성이 낮다라는 거죠. 이건 계약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당사자 동업자들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동업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그 당사자의 계약을 넘어서서 어떤 내부 규칙이 있어가지고요. 그 규칙에 따라서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내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교회의 정관에 대해서 계약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나는 거기를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 관계가 없이 그 내부를 이제 규율하는 어떤 규칙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단체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나 동업자들은 어떻습니까? 당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계약과 상관없이요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법인격이 없어요. 단체성이 약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법인격이 없고요. 이것은 법인 아닌 사단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단도 아니에요. 사단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격도 없고 사단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단도 아니고 사단법인도 아니고 법인 아닌 사단도 아니에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 조합은요. 이 조합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합유 등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조합원들의 합유 등기를 하는 것이지 조합 명의로 등기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조합은 아무런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이 그 조합원들의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지 이 조합은 그냥 그 모임을 부르는 하나의 이름일 뿐인 겁니다. 이름일 뿐인 것이지 실체가 존재하진 않아요. 따라서 이 민법상의 이런 조합은 이것은 조합원들의 합유 등기라는 것이지 따로 등기 신청 적격이 없다. 조합 명의로 등기를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번 보시면 민법상의 조합은 권리 능력도 없고요. 사단의 성질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조합 자체의 명의로는 등기할 수가 없고 조합은 존엄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합유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조합은 그 사람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2번 보시면은요. 조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정비사업조합 이것은요.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입니다. 법인이에요. 법인 등기가 되어 있는 특별법에 설립된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상 조합은요. 그 법인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법인으로서 등기 신청 적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민법상의 조합하고 특별법상의 조합을 구별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7번은 학교가 있는데 자, 학교는요. 학교 그 자체는 법인격이 없습니다. 학교는요. 학교에 설립자가 있는 거죠. 설립자. 자, 뭐 국립대학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국가가 설립한 것이죠. 공립대학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거죠. 자, 그러면 서울시립대가 있습니다. 서울시립대가 있으면요. 이 서울시립대가 가지고 있는 이 토지요. 이거는 서울시립대가 갖는 것이 아니라요. 서울시가 어떻게 돼요? 소유자가 됩니다. 서울시가 설립하는 것이고 이 서울시립대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뭡니까? 학교라는 것은 그냥 시설물일 뿐인 거예요. 서울시가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물일 뿐입니다. 서울시립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위해서 시설물이 뿌린 것이지 학교 그 자체가 법인격을 갖지는 않아요. 따라서 서울시립대학은요. 서울시의 명의로 등기를 합니다. 또 국립대학 같은 경우는요. 따로 법인화가 됐으면은 법인화가 됐기 때문에 그 법인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지만은 국립학교 같은 경우는 이것이 법인화가 따로 안 돼 있으면은요. 이런 경우는 국가가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소유자가 되는 것이지 그 학교는 하나의 그 국가의 시설물일 뿐이에요. 따라서 학교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요. 사립재단법인이 있죠. 재단법인. 그 설립자가 있는 거죠. 재단법인이. 그 재단법인의 시설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이지 그 시설물 학교 명의로 등기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학교는 시설물에 불과하는 것이죠. 권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 적격도 인정되지 않아요. 따라서 설립자 명의로 등기를 합니다. 국립학교는 국가 명의,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설립한 재단법인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이지 학교는 학교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학교 이름으로 등기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 신청 적격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등기 신청이 있는 자, 그래서 215페이지 보시면 밑에 있죠. 표가 있어가지고 자연인과 법인, 그리고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상 조합 이런 것들은 등기할 수가 있지만 민법상 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등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학교나 민법상 조합은 등기할 수 없다. 자, 이렇게 구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기시면은요, 이렇게 등기 신청 적격을 갖는 자, 이런 사람들의 이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은 그 신청에 따라서 이루어진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진정한 의사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등기 신청의 유효 요건요.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한 부분만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건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건으로요. 등기 신청, 그러니까 등기는 신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갑과 을의 등기 신청 적격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갑과 을은 자연인이거나 법인이거나 적어도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재단 는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3절요,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라는 겁니다.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자, 이때 등기 권리자가 혼자 가서 등기를 신청하면 되느냐, 아니면은 등기 의무자가 혼자 가서 등기를 신청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가서 등기를 신청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해서 세 번째 테마예요. 등기 신청은 누가 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것과 관련돼서요. 등기 신청은요. 자, 등기 권리자 을이 마음대로 혼자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등기는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을 앞으로 등기가 됐지만 을이 소유자가 아니면은요, 을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죠.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등기는요, 예, 부실 등기, 즉 실체관계하고 부합하지 않는 등기가 있게 되면은 여러 가지 혼란이 발생할 수가 있죠. 따라서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에 등기를 할 때 어떻습니까? 실체관계에 부합시키는 등기를 해야 되겠죠. 진정한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등기의 진정성 보장을 위해서요. 을 혼자 말만 듣고 등기할 수는 없고요. 또 갑의 혼자 말만 듣고 등기할 수도 없고요. 갑에게서 을에게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두 사람 모두가 등기를 함께 와서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 보시면은요, 등기 신청은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입니다. 이때 공동 신청이라는 것은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원칙은 공동 신청이고요. 그러나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예외적으로. 자, 공동 신청을 하도록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등기의 진정성 보장이죠. 진정성 보장을 위해서 공동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쓰죠, 원칙. 그러나 예외적으로 만약에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이 된다라면요, 공동 신청을 위해서 등기를 진정성을 위해서 공동 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등기 진정성만 보장이 된다라면 단독으로 신청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예외적으로요, 단독 신청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이 됐을 경우에 또는 때로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라고 했는데 등기 의무자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성질상. 만약에 최초예요. 갑 앞으로 최초의 보존 등기를 한다고 해보죠. 자,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갑 앞으로 등기가 되기 때문에 갑 앞으로 등기가 되면은 갑이 소유자라고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갑 앞으로 등기 권리자만 존재하지 어떤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성질상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갑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상속 등기 같은 경우에는요, 갑이 사망을 해가지고요, 을 앞으로 이전되게 된다고 해보죠. 만약 이것이 상속을 통해서 이전된다고 해보죠. 상속을 통해서 이전되면요, 갑하고 을하고 갑이 등기 의무자, 을이 등기 권리자가 돼서 공동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갑이 죽었잖아요. 갑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공동으로 신청할 수가 없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등기 권리자가 이제 단독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일정한 경우에는요,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또 등기 진정성이 보장이 된다라면 때로는 단독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가 있느냐? 요게 중요한데 요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고요. 자, 먼저요, 공동 신청만 먼저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양가로 2번 보시면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의 개념이 있는데요. 이제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있고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있는데 절차법 그러면은 부동산 등기법을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는 이 등기부만을 형식적으로 보고서요, 권리를 취득하면은 등기 권리자, 의무를 부담하게 되면 등기 의무자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라고 표현을 할 때는요, 이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매수인이 어떻게 돼요? 을이 매수인이 되겠죠. 그래서 매수인이 어떻게 됩니까?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죠. 등기 권리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매도인이 어떻습니까?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그래서 절차법상으로 보면요, 부동산 등기법에서 보게 되면은 부동산 등기법상으로는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그러나 실체법 그러면 민법이 되겠죠. 자, 민법에서의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는 민법에서는요, 등기 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등기 청구권을 갖는 자가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요. 자, 매수인이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는요. 을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갑이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요. 이 갑이 매도인이 을한테 빨리 등기를 가져가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갑은 을한테 등기를 가져가라고 하는데 을이 등기를 안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때는 갑이 을한테 빨리 등기를 가져가라고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갑은 등기 인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요. 갑이 매도인이 등기 인수 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을이 이전 등기를 이전하라는 청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등기를 이전 청구. 그러니까 을이 등기를 이전 청구하게 되면 을이 등기 권리자, 갑이 등기 의무자가 되고, 만약에 갑이 등기 인수 청구를 하게 되면 갑이 등기 권리자, 을이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체법으로는요. 등기 청구를 누가 하느냐에 있어서 등기 청구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갑이 가지고 있으면은 갑이 등기 권리자, 을이 가지고 있으면 을이 등기 권리자. 둘 다 등기 권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민법에 따지면 둘 다 등기 권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요. 을이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했을 때도요. 갑에게서 을에게로 이전될 것이고요. 갑이 을에게 등기 인수 청구를 했을 때에도 갑에게서 을에게로 이전 등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등기부상으로만 보면 어떻습니까? 그 형태는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등기부상으로만 보면은 을이 권리를 취득하고 갑이 권리를 상실했기 때문에 등기부상으로는 항상 을이 등기 권리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요. 등기법상 등기 권리자 의무자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항상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매도인은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절차법상,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 의무자와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는 양가로 3번처럼요. 이런 것에 이게 불일치할 수도 있다는 거죠. 불일치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죠. 방금 설명했다시피 만약에 갑이 매도인이 등기 인수 청구를 하게 되면은 이러면은 민법상으로는 갑이 등기 권리자지만 등기법상에 따르면은 절차법상에 따르면은 갑은 또 등기 의무자니까요. 그렇죠. 매도인의 등기법상은 항상 등기 의무자. 그러나 민법상으로는 등기 인수 청구를 하게 되면은 갑이 등기 또 권리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는요, 다 그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넘기시면요,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예의 있는데요, 하나하나 보죠. 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는 갑이 등기 권리자가 될 것이고, 등기 의무자는 존재하지 않겠죠. 자,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요, 상속은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가 되지만은 갑은 어떻게 됩니까? 등기 의무자가 사망을 했죠. 사망을 했기 때문에요. 단독 신청을 하게 되겠죠.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하게 됩니다. 자, 유증은 나중에 하고요. 밑에 보시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은 뭐 증여를 통해서 이전되든 매도를 통해서 매매를 통해서 이전되든 매수인이나 수증자, 증여를 받는 사람이 등기 권리자, 그 다음에 매도하는 사람, 증여하는 사람이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환매특약 등기인데 환매특약 등기는 우리가 뒤에서 하니까 넘어가고요. 그 밑에 보시면 전세권 있고 그 밑에 이제 저당권 등기 있죠. 자, 저당권 등기만 먼저 보도록 하죠. 저당권 설정을 합니다. 갑이 소유자인데 A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요. 한 5억 정도로 해가지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토지, X 토지에 대해서요.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X 토지는 어떻습니까? 저당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X 토지의 등기부에서 을앞 A 앞으로 저당권 등기가 되면요. A는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요. 갑은 어떻습니까? 저당권 제한을 받기 때문에 갑이 등기 의무자, A가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갑이 A한테 다 변제를 했어요. 5억을 다 변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당권 이제 소멸하게 되겠죠. 자, 이 저당권을 말소를 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소를 할 때는 이제 A가 저당권이 소멸하게 되고요. 갑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기 때문에 말소를 함에 있어서는 갑이 등기 권리자, A가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요. 그래서 설정 등기하고 다음 거 보시면 말소 등기가 있죠. 자, 말소 등기를 할 때는 A가 등기 의무자, 설정 등기는 A가 등기 권리자. 상대방이 이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이제 반대가 되겠죠. 만약에 말소된 등기를요, 다시 회복을 합니다.
다시 회복을 해요. 다시 회복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A가 등기 저당권이 다시 되살아났기 때문에 등기 부상 되살아났기 때문에 A가 등기 권리자, 갑은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변경 등기 해가지고요. 자, 이 5억 원에요. 살아있습니다. 5억 원에 피담보 채권액을요. 7억으로 증액을 합니다. 증액을 하면 어떻습니까?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증액이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저당권 A의 저당권은 어떻습니까? 양쪽으로 증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A는 이득을 받는 거죠. 5억만 받을 수 있었던 걸 이제 7억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갑은 그만큼 부담이 되겠죠. 따라서 증액을 할 때는 A가 등기 권리자. 만약에 5억에서요 3억으로 감액을 합니다. 3억으로 감액을 하게 되면은 A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3억까지만 우선 변제를 받게 되는 거죠. 5억에서 3억으로 줄어들었잖아요. 여기서는 증액을 했으면 늘어났죠. 그러니까 A가 등기 권리자. 그러나 A가 이렇게 3억으로 줄어들게 되면 감액을 했어요. 3억까지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A는 이제 손해를 보는 거죠. A가 불이익이죠. 3억으로 감액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경우는 A가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A가 등기 권리자냐 의무자가 되냐에 따라서 갑이 어떻게 돼요? A가 등기 권리자면 갑은 등기 의무자, A가 등기 의무자면 갑은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를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요, 오로지 등기부만 보고 누가 이득을 얻느냐, 불이익을 받느냐에 따라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를 구별한다는 거죠. 자, 밑에는요, 등기 신청권과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 간단하게요. 이 청구라는 단어는요, 개인과 개인끼리 뭔가를 요구를 하게 되면 청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국가기관에 뭔가를 요구하면 신청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은 갑과 을이요 공동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를 갑에게서 을에게로 등기를 하려면은 어떻습니까? 등기소 가서요 갑과 을이 어떻습니까?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죠. 국가기관에 뭔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때는 신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 청구라는 것은요. 자, 그러면은 을이라는 사람이요.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갑도 등기소에 나와야만이 등기를 자기 앞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갑이 을은 어떻습니까? 갑한테 야, 너 등기소에 나와라라고 이런 거는 청구하는 거죠. 갑에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등기소에 나와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등기 청구라고 합니다. 등기 청구.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개인이 개인한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 청구. 국가 둘 다 나와가지고 등기소에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것은 등기소에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 신청, 등기 청구권 이렇게 구별되는 거죠. 자, 등기 청구는요, 이전 등기 청구권과 또 매도인이 하는 등기 인수 청구권이라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한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요, 이제 예외적으로 이렇게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